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모습과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빠질 수 없이 서로 각각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체 모든 기관도 각기 자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밸런스가 깨어져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고 웃을 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신체 부위인 치아. 이 치아는 평소 큰 유용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충치나 치주염이 심각해져 발치를 해야 한다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상실하게 되면 그제야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불편함뿐만 아니라 치아 상실로 인한 다양한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입을 벌리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 대화할 때 제일 그게 제일 불편했어요. 완전 암흑시대이지 완전. 나는 이제 끝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음식을 먹습니다. 끊임없이 치아는 일을 하는데요. 저작 기능을 통해 음식물의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 발음이 새지 않도록 하고 미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아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손상될 가능성도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심한 손상과 질환에 걸려 치아 상실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 빠진 치아는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이 어려운데요. 오늘은 치아 상실로 인한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전학 임플란트에 대해 신준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전체적인 치아에 상실이 되었을 때 틀니를 써야 되는 상태가 되죠. 두 개의 치아 때문에 틀니를 하는 경우도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다른 치아들을 삭제를 해야 되고, 틀니는 착탈식이잖아요. 그렇게 좀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임플란트라는 치료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환자분께 틀니를 쓰지 않게끔 해드리는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고요. 잃어버린 내 치아를 다시 대체하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니는 그야말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철물인데 일단 환자분에게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내 치아를 이렇게 고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꼈다 뺐다 해야 되는 불편감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위축도 생길 수 있고 저장력도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위턱 같은 경우에는 입천정을 덮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맛을 느낄 때 좀 못 느끼시는 분도 간혹 있으세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잘 탈락이 쉽죠. 이렇게 씹다 보면 여러 가지 주변 근육 때문에 이가 잘 빠집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많이 불편해 하시죠. 그런 게 이제 틀리고, 임플란트는 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이 되면서 내 치아처럼 쓰는 거, 그게 이제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뭐냐면 우리가 틀니를 할 정도로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신 분들에게 필요한 개수만큼 가능하면 최소로 그렇게 심어서 전체 치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말합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히 부는 이른 아침, 서둘러 집을 나선 이승희 씨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볍습니다. 예전보다 표정도 많이 밝아졌는데요. 올해 초 승희 씨는 치아가 너무 안 좋아 그렇게 좋아하는 과일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계속 방치하다 치아의 상태는 더 심해지고 그때부터 승희 씨의 얼굴도 근심으로 가득했다고 하네요. 그랬던 승희 씨의 얼굴이 이렇게 환해진 이유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생기 많으시구나. 네. 저희 수영식도 한번 보고. 열은 없으시고. 그러니까 모임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자꾸 빠지게 되고 남 앞에 서는 게 위축이 되고 자꾸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음식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제대로 섭취를 못하니까
그것도 불편했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계셨습니까? 예. 네. 오늘 제가 치료하고 점검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온 상태를 저희가 보면 왜 이가 나빠졌는지를 제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 관리의 문제라기보다 그 전에 위아래 치아의 관계가 좀 안 좋았던 거예요. 1mm 정도도 안 되는 뼈를 한 10mm 정도까지 만들어낸 거거든요. 환자분은 치아가 몇 개 어금니랑 앞니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시고 앞니 쪽이 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상태로 오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수직 고경이라고 합니다. 얼굴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길이를 좀 봅니다. 그래서 요 비율하고 여기 비율, 그 비율을 봤을 때 요 아래쪽 치아의 요 고경이 우리가 높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무너진 상태이시죠. 어금니가 없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앞니도 앞으로 지금 보면 많이 뻗어져 있으시잖아요. 뒤쪽에서 받쳐주질 못하니까 앞으로 치아가 무너지고 이제 전체 치아가 흔들흔들한 상태에서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된 거죠. 자, 앙 다물어 주십시오. 네, 하시고, 자, 앙 담으시고요. 위에 임플란트를 일단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환자분이 이런 쪽에 뼈가 없으셨어요. 여기에 이제 뼈 이식을 하고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뼈를 이만큼 만들어요. 뼈가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임플란트하고 뼈하고의 결합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결합력을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뭐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임의적인 판단이 좀 있었어요. 조금 빨리 뼈하고 붙었는데 그걸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본을 떠서 이를 만들게 되면 환자분은 쓸데없이 많이 기다릴 수도 있고 또 환자분은 또 너무 빨리 이가 들어가서 오히려 또 문제가 생기는 임플란트가 실패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걸 요즘에는 과학적인 수치로 나오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그 수치를 체크를 해서 본 뜨는 시기를 파악을 합니다. 그 수치에 본을 떠도 되는 시기에 왔다라는 판단이 6개월 만에 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원래 계획보다 1년이 줄게 이제 보철을 만들게 된 거고요. 아래쪽의 치아들을 가지고 있긴 하신데 이런 게 이제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나중에 망가졌을 때 또 임플란트에 대한 계획을 또 제가 할 수밖에 없죠. 당시에 치료를 하고 난 직후의 사진입니다. 오늘 오셨을 때 보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근육이 풀리는 거예요. 근육이 풀리는 시간보다 임플란트가 훨씬 더 앞서서 간 거죠. 그래서 식사도 잘 하시고 또 일상생활에 복귀가 되었고 또 젊어 보이시고 그래서 잘 씹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심미적인 모양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생각하는 치료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남 앞에 설 때 자신 있게 설 수 있고 자꾸 웃어요. 맛있는 음식도 마음대로 또 섭취할 수 있고 아유 내가 저거를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방치를 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없었을 걸 하고 후회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치료를 다 끝마치고 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권하고 싶어요. 낯선 환경에 덩그러니 있는 듯 어색한 표정의 오영욱 씨는 이 병원을 찾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이곳을 찾은 영욱 씨는 틀니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도 많고 남아있는 치아도 얼마 없어 일상생활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예전에 행복했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나는 노래를 하면은 사람 적으면 난 노래를 못해. 난 사람이 많아야 나는 노래 너무 잘 나와. 노래를. 근데 이 이빨 때문에 내 노래를 못 하러 가는 거야. 내가 장애이다 보니까 이거 말고 수동이를 하는 게 있죠. 그때는 수동백 이거 없었거든요. 그걸 다가 넘어졌었어요. 넘어져 이빨 하나 부러졌어요. 이빨 해였어요. 해였는데 점차 자꾸 이빨이 옆에 가더라고요. 그런 치과에 가니까 이 몸이 너무 연약해서 그래 자꾸 그래 됐다. 썩어서 빠진 게 아니고 나는 이 몸이 붕치라는 말을 하더라고 처음에. 그래가 또 많이 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엔 심지를 못하니까 완전 그냥 털리로 하니까 더 내 이제 아무것도 내 세상이 끝난 거지 뭐. 예.
그래가지고 많이 진짜 힘들었었어요.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하며 진료실로 들어가는 영옥 씨. 오늘은 임플란트를 본떠서 제작된 보철물을 끼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이빨이 저거 뼈가 너무 신기하다, 그지? 나는 다 빼놓겠는데. 이게 처음 오셨을 때 상태고요. 밑에 이제 요 어금니 쪽에 뼈도 굉장히 없고, 이쪽에도 임플란트를 원하시고, 아래쪽에 치아 높이도 잡아야 돼서 그거랑 위에 임플란트랑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게 처음 오셨을 때 엑스레이 상태인데요. 치아 배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치아가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가 교합이라고 하는데 위아래의 관계를 잘 잡아야 됩니다. 아래쪽에 양쪽에 임플란트 2개씩 들어가고 앞쪽에 보철을 해서 최대한 치아를 살려서 이제 높이를 잡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전체 임플란트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잇몸 안에 뼈가 엄청 안 좋으신데 거기에 뼈 이식을 하고 또 임플란트가 뼈하고 잘 이렇게 아물고 잘 붙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분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위에 치료가 끝나고 나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측면 사진을 굉장히 저는 잘 봐요. 여기 인중 있는 곳이 이제 많이 꺼지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회복했을 때 여기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이런 모형에서만으로는 예측하기가 힘들겠죠. 치아 모형에서만은요. 근데 실제 입안에서는 틀니를 낀 상태, 안 낀 상태를 보고 어떻게 보철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저와 또 저희 기공사가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확인하는 과정을 좀 했었고요. 뭐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높이나 이런 평면들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서 잘 치료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해 보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현재 이 환자분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만 치료를 할 때도 어떻게 뭘 목표로 치료를 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원인들이. 그거를 알아야 치료를 하고 나서도 다시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한 번 하고 2번 하는 게 환자분한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한 번 하고 그만둘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원인 분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원인 분석이 첫 번째입니다. 그 전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얼굴 밖에서 구강 외에서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뻐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걸 치료를 할 때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서도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관리를 할 때 어떤 포인트에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걸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는 거죠. 치아만 보고 치료를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의사의 관점에서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 기공사도 그 환자분들을 다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환자분이 계신 상태에서 저희가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가를 하시고 나서 저희가 만드는 거니까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때 이런 얼굴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로 도움이 돼요.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그 환자분도 기억이 나고 그 환자분이 얼굴이 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또 특징적으로 나는 튀어나온 게 싫어서 왔다든지 아니면 들어간 게 싫어서 왔다든지 삐뚤어서 왔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다들 사연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 한 분 한 분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고 그런 환자분하고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좋은 이제 보철과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들이죠.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노래. 나는 아파가 누구다가도 음악 소리가 나오면 나는 벌떡이라 약도 안 먹어도 돼요. 벌떡이라가 노래 따라하고 그래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노래 끝나면 또 누워. 그래 그래서 나는 노래만 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봉사하러 좀 다니면서.
요즘 허두순 씨는 식사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남편이 출근 후 나만의 식사를 여유롭게 챙기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생각지도 못한 깍두기도 마음껏 내어봅니다. 내가 오징어를 너무 좋아해, 마른 오징어를. 근데 오징어는 아예 뭐 생각도 못 하고 이렇게 깍두기 바삭바삭 볶아 먹는 거 아니습니까? 막 겨울김치, 가을김치 담아갖고 겨울에 푹 익혀갖고 막 이래 먹는 거. 그게 제일 부럽고 예. 근데 뭐 이제는 뭐 없었으면 못. 임플란트를 하고 난 후 달라진 일상의 변화가 그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얼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요. 너무나 먹고 싶었던 깍두기를 마음껏 씹어봅니다. 내 걱정하지 마. 이제 밥 못 먹는다 그런 걱정을 하지 마. 없어서 못 먹으니까. 두순 씨의 힘든 모습을 제일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남편은 출근만 하면 매일 이렇게 전화를 해댑니다. 오늘도 잘 먹는다는 아내의 말에 전화기 속 남편의 목소리는 마냥 들떠 보이는데요. 그 한마디가 남편을 이렇게 웃음 짓게 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는 생각해서 성의거든. 마누라 먹으라고 사가왔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이거는 이거 먹을 수 안 있겠나 하고 사가왔는데 못 먹을 때 제일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자기야 이빨 해줘서 고마워. 지금은 이제 뭐든지 얼마든지 잘 먹고 자기도 알아서도 잘 가고 뭐 산에도 잘 가고 할 테니까 나를 좀 데리고 가세요. 여보 사랑해. 오늘은 두순 씨의 정기검진 날입니다. 방송에 나온 원장님을 본 남편이 손을 이끌며 데려온 곳이 바로 이 병원인데요. 처음엔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짜증이나 성질도 많이 부렸다고 합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그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때 왜 그랬는지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잇몸뼈가 되게 얇아서 그게 제게 걱정이었는데 뭐 지금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으세요. 조치아도 어머니 치아예요. 그래서 스케일링 같은 게 필요하면 스케일링도 받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주의사항이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허두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10년 동안 위아래로 치아가 하나도 없이 틀니를 쓰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씹는 것도 잘 안 되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도 내가 이렇게 꼈다 뺐다는 틀니를 쓰게 되니까 원인이라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삶에 이제 그런 자신감도 떨어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좀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10년 전에 치과에 갔는데 임플란트가 안 된다더라. 그래서 틀니를 써라. 이런 얘기만 듣고 포기하고 계신 거죠. 제가 볼 때는 임플란트가 가능한 상태였고 아래쪽에 있는 턱뼈가 굉장히 얇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임플란트로는 조금 힘들긴 하세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임플란트 표면 기술, 그런 또 보초를 만드는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틀니가 아무래도 혀도 있고 잘 떨어지고 하니까 아래쪽만 먼저 이제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처럼 좀 많은 걸 포기하신 분들은 좀 빨리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얘기를 드렸었어요. 치료 기간이.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3개월 만에 치료가 끝난 거예요. 지금도 뭐 못 드시는 거 없이 되게 좋아하시죠. 자기 왔네. 병원 갔다 왔나? 예. 오늘 이빨 잘 됐다 하니까 예. 그 맛있는 항상 평소에 그리던 오징어 한번 씹어보지 뭐. 와 맛있게 구워졌네. 오늘 진료 경과가 좋아서 그런지 두순 씨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모처럼 만에 남편과 앉아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데요. 습기가 차가지고. 얼마 전 울릉도 여행을 가서 사온 오징어를 마음껏 씹어봅니다. 1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 작은 행복을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게 두순 씨는 꿈만 같습니다. 맛있는 거 이래 갈비 뜯고 일할 때는 이제 못 먹으면 그때는 좀 마음이 아프죠. 이빨 나면서 수고했다. 여보 사랑해.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은 K-팝 가수가 꾸민 라라 베니토 씨입니다. 스페인에서 온 라라는 국내의 한 경연 방송에 출연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명처럼 이끌려온 이곳 한국에서 그녀의 꿈을 펼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곳엔 어쩐 일일까요? 바로 어금니 임플란트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곳에서의 필수 코스는 바로 포토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 병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장면인데요. 이곳에서는 임플란트를 하기 전 이렇게 전용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합니다. 요즘은 막 딱딱한 거는 막 먹을 때는 약간 여기는 없으니까 좀 이적으로 막 많이 해야 돼가지고 아니면은 없는 거는 까먹어요. 그래서 여기를 씹을 때는 이상하다, 너무 불편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약간 빈 게 좀 보이잖아요. 네, 그거는 여기 뿌리 쪽을 먼저 이제 수술을 하고 이 뼈가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한 2달, 6주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요 위에 보철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라라 씨는 가수로서 방송에 이제 활동을 요즘에 많이 하는 이제 환자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렇게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앞니 치료를 먼저 끝을 낸 상태이고요. 어금니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수니까 일반 다른 모델이나 방송 활동하시는 분보다 노래 부르는 모습이 클로즈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안 붓고 활동에 지장이 없는 굉장히 자극이 적은 가이드 시술을 선택을 했어요. 가이드 시술이라는 거는 구강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CT를 찍고 이 두 가지의 이제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저는 얼굴 사진까지도 같이 접목을 해요. 그리고 치과 내에 이런 네트워킹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파일들을 언제든지 꺼내서 제가 가이드 디자인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또 이걸 디자인을 하면서 얼굴 사진도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하고 기공실에서도 보철을 만들 때 또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고 원내에서 저희 자체 기공실 또 저희 위생사 이제 스태프들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 또 이제 수식을 진행을 하는 의사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환자분의 파일을 정보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그 가이드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날로그에서는 이게 좀 불가능했습니다. 석고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파손되거나 또 찾아야 되고 모형을 제작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이 그냥 얼마든지 제가 필요한 저장 자료들을 꺼내서 쓰는 거죠. 또 때로는 이 각각의 파일들을 합성을 해서 가이드 스텐트 같이 새로운 형태의 물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일을 가지고 3D 프린터로 저희 기공실에서 만들어내서 다음번에 오시면은 그걸 가지고 수술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각각의 파일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네트워크하고 시스템화해서 쓸 수 있느냐 그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많이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 여기 너무 상해가지고 너무 안 예뻤는데 제가 노래를 활동하고 있으니까 노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뽑았는데 아직도 너무 이쁘진 않은데 임플란트를 하면은 너무 이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중에서도 이제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안 좋았던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로 인해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제 되는 순간이 되겠죠. 근데 그런 치료를 할 때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게감이라는 게 있고 또 의사로서도 책임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환자분들도 좀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임플란트가 좀 더 빨리 뼈하고 붙게끔 하는 그런
표면 처리 기술들, UV 광촉매 뭐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조금이라도 좀 빨리 이게 보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치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장치를 통해서 좀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발전했고요. 그 보철이라든지 보철 재료, 뭐 보철을 만드는 기술, 장비, 그리고 또 이걸 만들어내는 기공사들의 어떤 기공 능력, 그리고 의사들의 그런 치료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에 안 되던 게 요즘에 해결이 되는 게 또 많이 있으니까 너무 환자분들이 위축이 안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의 행복을 해치게 되는 요인은 다양한데요. 그중 치아 건강이 무너지면 가장 기초적인 생활이 힘들어져서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치아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일상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치아를 위한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한 노력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